저희도 강의할 때 엄청 떨리거든요. 오늘 제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물 준비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물은 이런 생수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육을 많이 받으셨지만 어 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물 많이 먹어요." 분명히 이분은 물 부족 때문에 오시는 현상인데 관절이 아프세요, 근육이 아프세요, 잘 뭉치세요, 두통이 오세요. 이거 전부 다 물 때문에 오는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 때문에 오는 신호인데 그분이 얘기하실 때는 꼭 "물을 잘 드신다. 많이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이 어떨 때는 보리차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녹차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주스, 어떨 때는 사이다, 이런 것들이 다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물은요, 이 물이에요. 생수. 맑은 물, 아무것도 타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물의 중요성과 정화 반응입니다. 물의 중요성은요, 말씀드리는 게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물은요, 우리의 신체가 공기 다음으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드셔 주셔야 돼요.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80%가 예방이 된다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을 잘 먹지 않으면 질병의 80%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몸 안에서 하는 물의 기능을 좀 볼게요. 몸 안에서 하는 물의 기능, 여러 가지 영양소를 소화하거나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서 생긴 필요 없는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장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합니다. 또 몸의 체온을 조절합니다. 지금 이거 캡처 한번 해 놓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물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그 물을 그게 물이 없다면 소화하거나 흡수하는 데 또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 거고요. 몸 밖으로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많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또 수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물 부족이 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1%에서 2%의 수분이 부족할 때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가 예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그 음료수 굉장히 달달한 복숭아 향을 가진 2%. 저도 예전에 목마를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음료수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2%를 먹지 말고 음료수를 먹지 말고 물을 먹었으면 제가 사실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프라이프를 만나서 물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3%, 고작 3%만 감소가 돼도요, 우리의 혈류량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지 않는 거죠. 그리고 5%가 떨어지면 집중력 저하가 돼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애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을 꼭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가 부족하면은 어지러움과 운동 시 호흡곤란이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11%가 부족할 때는 혈류순환 장애나 심부전 등의 질병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의 1%의 갈증을 느꼈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혈류량이 감소했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집중력이 저하됐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갈증이 났을 때 습관적으로 음료수를 먹거나 습관적으로 무슨 보리차나 이런 걸 드셨을 경우에는 갈증이 난다는 신호를 "보리차를 보내줘."라는 신호로 몸이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갈증이 났을 때 습관적으로 드시던 물보다는 진짜 물, 생수를 좀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체중과 물의 감량 관계 이거는 이제 저희가 IDA 면역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왜 물을 얘기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물은 체중 감량과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신체 내에 저장된 지방의 대사를 도와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영양소를 이동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내장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빼서 밖으로 배출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물이 만약에 부족해서 갈증이 나는데 물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몸에서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밥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차라리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신호를 바꿔서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목이 마른데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뭔가 자꾸 땡긴다 그러면 그때 물을 한번 드셔 주세요. 물을 드셔 보시고 계속 물을 먹는데도 너무 배고프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제 쉐이크 한 잔 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물을 제대로 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제 치킨이나 피자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구 조사에 따르면은요. 수분의 흡수가 줄어들면 지방의 저장이 증가하고 수분의 흡수가 증가하면 지방이 저장되는 현상이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분이 몸에 적정량이 유지되는 사람은 지방의 그 함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 본연의 지방의 그 역할을 알고 계시면 이 말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지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잡아서 가둬 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생기는 염증들이 단순히 그냥 염증만 생겨 가지고 뭐 그게 다른 장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직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관절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의 염증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생긴 염증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염증이 다른 장기에 흡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둘러싸는 게 우리의 몸에서 하는 지방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방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염증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셨을 때 지방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드셨을 때 염증 세포가 없어진다라는 현상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방이랑 제일 많이 관여된 장기가 아마 신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혹시 통풍이나 이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물을 좀 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음료수를 많이 먹고. 근데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신우신염으로 보름 동안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신우신염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제가 보름 동안 병원에서 맞은 항생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염증 수치를 빨리 낮춰야 되기 때문에 신우신염이 왔을 때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쓰거든요. 예.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 걸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갔을 때 맞는 그 항생제들 때문에 정말 입맛도 없고 몸도 팅팅 부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물 얘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장이나 한번 망가져 버리면 모든 장기가 회복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우신염을 앓고 나서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 뒤로 관절이나 무릎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근육이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인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나에게 물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물의 영양소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장이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어 네. 설현수 님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신장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장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어디서 떠맡게 되느냐? 간이 또 이 역할을 떠맡게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신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망가지는 장기가 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연히 느낀 게 뭐냐면 피부색도 검어지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니까 화를 못 참더라고요. 이건 제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간에 열이 많이 차니까 이게 그 화도 잘 못 참고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간이 안 좋으면은 막 식탐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저장하는 창고가 간인데 그 저장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자꾸 뭔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음식이 왔을 때 기다리거나 이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음식이 나오면은 막 먹고 싶고 막 먼저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지면 간이 안 좋아지시고 간이 안 좋아지시면 또 이게 또 연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의 중요한 기능을 좀 살펴보면은요. 저장된 지방을 신체에 유익한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신장의 기능을 떠맡는 경우에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간의 지방 대사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느냐? 지방간으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간은 내가 무슨 술을 많이 먹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생길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가 포커스죠. 그러면 간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몸에 영양소를 전달해 주는 저장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간이 좋아하는 영양소를 꼭 드셔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몸이 대사 기능도 좋아지시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체에 지방이 연소되지 않음을 체중 감량의 속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간을 먼저 회복하시는 게 체중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심층수를 이제 좋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음양탕이 있어요. 우리 아침마다 드시죠, 음양탕. 음양탕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그게 약간의 회오리를 치면서 그 기운을 만들거든요. 그 양적인 기운과 음적인 기운을 혼합을 해서 마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2 정도 먼저 넣으시고 아주 차가운 물을 또 위에 올리세요. 그러시면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물은 기운이 더 강한 물이 돼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양탕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음양탕만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음양탕을 드실 때는요. 반드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차가 많이 나야지 돼요.
그리고 그냥 끓여서 드신 물에 찬물 조금 섞으신다고 음양탄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끓인 물을 오래 드시는 것보다는 음양탄은 아침에 한 잔 드시고 실온에 있는 생수를 드시는 게 훨씬 몸에서는 흡수하기가 편하고 몸이 좋아라 하는 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너무 식혀서 드시면 안 되고 약간 따뜻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뜨 "뚱뚱하고 냉한 체질은 뜨거운 물을 많이 넣어서 마십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뚱뚱할 때 맨날 아이스 먹었어요. 아이스. 맨날 얼음만 먹었거든요. 근데 뚱뚱한 사람은 아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염증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은 염증이 많기 때문에 염증이 많으면 속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자꾸 찬물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따뜻한 물을 먹으라 그러면은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한번 먹어 볼까.' 하신다고 하면 너무 드시면 좋은데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인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코칭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EGGX를 하시고 IDA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살을 굉장히 많이 빼셨어요. 그리고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교육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변에 뚱뚱한 아주 뚱뚱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한테 "야 뚱뚱하면 자꾸 찬 거 먹으면 안 되고 따뜻한 거 먹어야 돼." 하고 잔소리를 하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의 속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고 저렇게 얘기해? 아우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코칭의 가장 기본은 역지사지입니다. 그분들이 왜 찬물을 먹는지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 실온에 있는 물부터 적응을 시키시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찬물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따뜻한 물을 먹으면 이런 게 너무 좋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까지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사진 보시고 뚱뚱하신 분들한테 자꾸 뜨거운 물 먹으라 그래 가지고 그 사이가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IDA에서 교육을 들으시고 또 다른 분께도 IDA를 통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마르고 열이 많은 체질은 미지근한 정도를 섞어서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마른 체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따뜻한 물 좋아하시지 마시고 약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몸이 대사가 너무 빠르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또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더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른 분한테 미지근한 물 먹으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세요. 자기는 실온에 있는 물도 안 마신다고.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뚱뚱한 분들도 따뜻한 물 먹는 거 너무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효과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정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정화 반응은요. 건강 기능 식품을 먹을 때도 나타나고요. 천연 물을 먹을 때도 나타나고 소금을 먹을 때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몸에서 신체에 변화가 생길 때는 우리는 정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중추신경, 자율신경, 그리고 면역 기능, 호르몬, 소화 효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던 생활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내 몸속에 있던 불필요한 거지만 내 몸속에서 계속 적응하고 살던 애들이 나가면서 내 몸에선 또 다른
불편한 느낌의 반응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몸에 축적된 나쁜 독소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혈관이 또 뚫리거나 아니면 세포가 되살아날 때 생기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의 원인들은요. 체내 몸속에 있는 원인은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시다든지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신다든지 대사계의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에너지 대사의 증대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원인이 있고요. 다른 원인은요. 스트레스나 정신적 불안정 그리고 화학 물질이나 공해 반응, 운동 부족으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정화 반응은 크게 저희가 4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어요. 이완 반응, 과민 반응, 배설 반응, 회복 반응. 그래서 이완 반응은 뭐냐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른하거나 졸리거나 권태감이 느껴지시는 반응들 이완 반응이고요. 과민 반응은 몸에서 그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변비나 설사나 두통이나 부종이나 발한 생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나타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이 많으신 거거든요,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민 반응이 나타나시기 전에 몸에서 어떠한 것들이 불편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시잖아요. 어 네. 만약에 나는 뭐 그냥 뭐 물도 잘 안 먹고 했는데 변은 잘 봐요. 그럼 사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셔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영양소가 많지 않고 내 몸에 다시 그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변은 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뭐 배가 딱딱하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배를 이렇게 꾹꾹 누르셨을 때 엄청 말랑말랑해야 돼요. 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꼽 주변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실까요? 그때 완전 진짜 솜사탕처럼 그냥 쿠션처럼 엄청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과민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고런 분들은 나오는 이제 디톡스를 하시면서 나오는 독소는 많은데 수분이 부족하시면 거기에 정체돼서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분들은 충분히 물을 드셔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을 좀 드셔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설사 반응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저한테는 설사거든요. 저는 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장이 안 좋으냐면 어 저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네.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방구 냄새도 좀 지독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뭘 자꾸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막 먹는데 먹고 나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밥을 만약에 배가 아프게 되면은 밥을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또 밥 시간대는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뭘 먹느냐 흡수가 편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자 초콜릿 막 이런 종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100%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자꾸 군것질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 몸속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이 디톡스를 할 때 이제는 '불필요한 유해균들은 밖으로 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염증 있으신 분들 그 주변으로 통증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종이나 발한 오실 수 있고 배설 반응 같은 경우에 발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발한은 몸이 엄청 차가워지시는 거거든요. 몸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반응이 많으세요. 어 어떤 분도 있었냐면은 손바닥에서 진짜 냉기가 나간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발바닥에서 냉기가 나간다, 무릎에서 냉기가 나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막 온몸이 으슬으슬 추우시고 근데 이렇게 으슬으슬 추우신 분들은요 정말 면역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람 반응이 오셔서 너무 추워 가지고 "제가 못 견디겠다." 하실 때는 코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견디실 수 없을 정도의 그게 오신다고 하면 모든 정화 반응이 마찬가지고 약간 중단하셨다가 물 드시고 쉬었다가 다시 디톡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응급으로 드실 수 있는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제품들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이 오실 때나 그럴 때 인제 리오비다를 드시면 훨씬 몸이 따뜻해지시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 뭐 TFCV 같은 걸 드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정화 반응 참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마시고 코치님들께 항상 이야기하시고 저희 단톡방에서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설 반응이 있으실 수 있고요. 아 이거 소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디톡스를 했을 때 소변 색깔이 보라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나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라색 소변을 봤던 이유는 제가 그 곰팡이 있는 집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장판 도배 다 했죠. 그리고 다 닦고. 근데 그게 그 곰팡이들이 내 호흡을 통해서 이미 몸속에 축적이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도의 어 해독을 하면 한의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EGDX 그거 먹을 때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소변 색깔이 처음에 보라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프라이프 제품을 먹기는 했는데 디톡스를 할 때랑은 또 반응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디톡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 몸에서 다른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라이프 제품을 드시는 분이시더라도 이지디엑스를 통해서 디톡스를 하시면 변화가 또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겁내지 마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발진이나 눈곱 있으실 수 있고요. 피부가 변하실 수 있으세요. 뭐 가끔 이제 좀 까맣게 변하신다든지 빨갛게 변하신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회복 반응은 발열, 통증, 구역질, 복통, 나른함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완 반응에서도 나른함이 나타나고 회복 반응에서도 나른함이 나타나요. 너무 나른해서 죽겠어요 코치님. 어떡해요? 쉬시면 돼요. 몸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정화 반응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른한데 막 에너지 고스틱 엄청 드시고 막 계속 또 일하신다? 그럼 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른하고 너무 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구역질 나실 수 있어요. 위장에 그 안 좋은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그런 균들이 많을 때 뭐 헬리코박터균을 뭐 치료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분들은 구역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역질 나오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역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어떤 종류의 구역질이 있냐면 이거 좀 리얼하게 할게요. 구역질이 이렇게 우엑 우엑 하는 구역질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엑 이렇게 하는 구역질이 있으세요. 두 가지는 좀 다른 반응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엑 우엑 하는 구역질은요 위장에서 나오는 반응이고요. 나중에 우엑 하고 쏟는 반응은요 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정화가 되면은 구역질이 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위장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질 나오시는 것도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막 "구역질 나온다. 못 먹겠다."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거나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반응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셨을 때 저희는 충분히 그거를 회복을 해 드릴 수 있고 요러요러한 게 있으면 요러요러한 게 나오실 수 있어요."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산성 체질이신 분들은 요런 반응, 고혈압이신 분들은 요런 반응, 빈혈이신 분들은 요런 반응 요렇게 있으시니까 요거 캡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디톡스를 하시면 나중에 훨씬 신뢰감이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 힘드세요.
네. 호흡기 이상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염증이 있으니까 가래 나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에 그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들 때문에 눈의 시력도 나빠지는 거고 망막도 탁해지는 건데 그 눈에 있는 염증들이 또 눈곱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콧물로도 나오실 수도 있고 가래로도 나오실 수 있어요. 고런 것들 이해하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EGDX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디톡스 하다가 귀가 엄청 가려운 거예요. 진짜 그 귓밥이 정말 노란 귓밥이 지금 저 식사 저기 밥맛 떨어지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노란 귓밥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저 귀 진짜 잘 파거든요. 근데 디톡스를 할 때 그렇게 귓밥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도대체 이놈의 염증들은 얼마나 많은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음 이런 반응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여기 없던 반응들이라도 여러분한테 나타나실 수 있고요. 그런 반응들 나타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계속 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일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이게 일상생활이 힘드시다 그러면 일단은 중단을 하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섭취량을 줄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 파우더를 먹으면 이렇게 불편해요." 하면 파우더를 빼고 드신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쪼끔 적응하고 어 "먹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좀 중단하셨다가 드신다든지 요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겁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화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모두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해 주신 코치님들과 꾸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 EGDX와 함께하는 면역 다이어트라면 여러분들은 impossible이 아닌 I'm possible이 되실 수 있습니다. EGDX와 함께하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다 지금 면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 유튜브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걸려서 아픈 사람이 있고 코로나 걸려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아픈 사람은 사이토카인 즉 트랜스포 팩터가 제대로 몸에서 발현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트랜스포 팩터가 몸에서 제대로 발현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해서 지금 집에 있고 저희가 줌 미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안전한 그리고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이 트랜스퍼 팩터가 있잖아요. 어 기왕 시작하시기로 한 거면 한번 빡세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여러분 외모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요 인생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달라지는 인생에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꼭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포라이프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긴 강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우리 최고의 그 사회자이신 신누리 사장님께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랜스포 팩터 플러스 마이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물의 중요성과 그리고 정화 반응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거를 알짜배기 식으로 이렇게 잘 알려주신 서지선 코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이 팩터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진인선 코치